안녕하세요. 백코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표준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표준 이력서를 작성을 하면 어떠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소서 쓰는데 유리한지, 그리고 차별화가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표준 이력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각 담당 코치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추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에 아주 적합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표준 이력서를 작성하느냐? 먼저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서 스토리텔링, 즉 기승전결과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을 끌어내느냐,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죠. 자, 결국은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 평가자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소서에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표준 이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성한 자소서는 결국 차별화가 되고 다른 지원자들하고 그런 이력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실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력서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업의 직무에 몇 번 문항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주 필요한 데이터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구조적인 자소서를, 즉 구조를 갖춘, 즉 논리적인 그런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자료서를 가지고 저희 캐치모에서는 추후에 기업 측과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맞는 그 채용을 받아서 기업 측에 이력서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를 잘 기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면접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의 구성은 일반 이력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여기다가 사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항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핵심 역량을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 안 적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핵심 역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전공적인 직무적인 그런 기술과 경험을 나열하는 겁니다. 제목을 가지고 즉 나는 준비된 융합형 엔지니어야. 나는 다양한 공학 기술을 습득했어.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융합형 엔지니어는 나는 연료체 시스템 연구소에서 학부 연구생 활동을 했어. 그리고 엔시스 플런트라고 하는 소프트를 활용해서 해석 능력도 보유해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는 코딩을 활용해서 아이디어 작품을 제작, 설계, 기획, 개발, 완료까지 모두 경험을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면 평가자들이 상당히 높게 점수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무적인 것만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경력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나는 문제 해결력과 그 다음에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다수의 오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관련된 논문,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적이 있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스토리텔링화 하지 말고 그냥 나열하시는 게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역량을 끌어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소서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기업 측에다가는 핵심 역량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핵심 역량을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력 정보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학교 이수 과목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배운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쓰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면접에 가서 질문을 받게 돼요. 2학년 1학기 때 뭐 배웠어요? 3학년 2학기 때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리뷰를 해봐야죠.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코치님들이 여러분들의 대학교 이수 과목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저희가 어, 끄집어내서 이력서에다가 표출을 시킬 수 있게끔 자소서에다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를 작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양 과목 뭐 안 들었으면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는 교양으로 심리학 개론을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전공으로는 동력학 실험을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적어봅시다. 내가 배웠던 과목을 다 적으니까 이만큼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줄도 조절을 하시고요. 자,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조절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나머지 8학기를 다 채우시면 됩니다. 자, 학점을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했었던 직무적인 관점에서의 이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쓰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한 세 줄 정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밑에 이제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내려가 볼게요. 특히 중요한 거 바로 이 역할입니다. 자소서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탈락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거를 개선책이나 아니면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배웠는지 본인이 밝혀야 돼요. 그러면 판단은 기업에서 합니다. 평가자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과까지 좋았다. 그럼 뭐 금상첨화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프로젝트 1. 자, 제목 들어갑니다. 넣고 씁니다. 발사대 온도 제어 유량 시험용 오리피스 해석. 아, 해석을 했나 보네요. 자, 그래서 기간을 쓰라고 했죠. 자, 양식은 여러분들이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틀을 다셔도 돼요. 자, 이렇게 기간 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기관이라는 것은 과에서 했으면 본인의 그 학과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아리에서 했으면 동아리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없죠. 자, 봅시다. 배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배경 이론, 압축성 유동의 질량, 유량 이론식과 유출 계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배경이 문제인데,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썼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목표. 무슨 일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좀 심심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험했었던 그림이 있다면 그림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미지도. 그래서 뭐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센터에다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줄간 조절하고 더 조절할까요? 자, 그 다음에 목표. 목표는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이번에?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자, 봅시다. 다듬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입구 압력 변화 및 오리피스 형상 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 이게 바로 목표였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로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오리피스의 면적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파이프 입구의 압력 변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출구의 압력 변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 일단은 전체가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세 명이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어, 이게 지금 뭔가요? 이게 주전자인가? 자,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해석 진행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일들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 활동은 뭐냐면 전체적인 일을 쓰시면 돼요. 하셨던 거를.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런 작업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또 첨부시키고 싶으면 그림을 자, 그림 첨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극복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 돼요. 배운 거는 뭐냐? 자, 첫 번째, 면적에 대한 규칙성을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리피스 형상 변화로 인한 유출계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배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은데, 자, 결과를 볼까요? 자, 결과. 캡스톤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특허도 출원했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프로젝트를 적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적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다 적으세요. 적고 나면 이것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카피해서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10개 쓰면 10개 다 쓰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 맨 위로 갈까요? 자소서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에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이것을 조합을 해서 스토리텔링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아까 기재하신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다 여기다 기재를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적으세요. 단 이때 이 내용들이 담당 업무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공하고 직무랑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경험, 활동, 교육 다 이거를 분해를 해놨어요. 그 보시면 여기에 이 구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 교육, 교내활동, 자원봉사, 동아리 이렇게 있죠. 결국 이걸 쓰시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구분의 카테고리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활동, 이수과정, 즉 목적 쓰시고 여러분 쓰시고 싶은 이야기를 쓰되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경험활동 교육을 기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 면허증 쓰시고 어학 쓰세요. 병역상 쓰시고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수상 공모전 내역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상을 하려면 공모전을 나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은상 탔네요, 은상.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은상 탔죠. 수상을 한 거죠. 수상하지 못했죠. 참가한 것들도 기재를 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간략하게 개요 목표 역할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주간기간 수상한 것들. 자,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 기재했던, 즉 다시 말하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기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상 공모전 내역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위에 있는 프로젝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가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프로젝트의 개수가 여기 있는 수상 공모전보다 더 많던지 최소한 같아야 된다. 자,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기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불합격 등이 너무 많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첫 번째 장단점 소개해 주세요 하면서 2개, 3개, 4개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것들 자, 제가 다 모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참조용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지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실 때 뭘 쓰냐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셨잖아요. 자신이 쓴 자수의 문항과 내용입니다. 문항과 내용을 기재하세요. 그러니까 갖다가 여기다 퍼다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중복되는 건 제외시키고 잘 쓴 것들만 갖다가 기재를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들어오죠. 몇 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5개에서 10개 정도.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5개에서 10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2가지로 나누냐면 직무에 관련된 것과 직무 외적인 것, 즉 공통사항이죠. 직무 외적인 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여기다 몰아넣으시면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라이브러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소서와 여러분이 썼던 그 직무에 관련된 바로 앞에 분한테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저희 코치님들이 같이 검토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좋은 자소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내야 됩니까? 무조건 빨리 내셔야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야 구조적인 자소서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구조적인 자소서다.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
제목이 뭐였었다고요? 표준 이력서를 작성해서 각 코치님들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같이 카톡방에다가 이력서 양식은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작성해서 좋은 이력서 작성합시다. 자,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